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미국의 한 여대생이 단순한 감기 때문에 집을 통째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겨우 감기 하나 때문에 바닥을 갈아엎었다고 하면 미친 사람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감기 걸렸다고 집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룸메이트의 한마디가 여대생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서 감기에 덜 걸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는 그날 이후 집을 온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온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온돌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온도를 왜 미국에서는 설치하기가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오늘 이 여대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클레어 윈슬로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바닥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겨울만 되면 감기와 함께 살았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뉴욕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어요.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어요. 길거리를 걸으면 눈이 아니라 얼음 조각들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이었죠. 너무 추워서 길에서 핸드폰을 꺼내기조차 어려웠어요. 이런 날씨 속에서 저는 결국 올해 최악의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마치 둔기로 맞은 것처럼 깨질 듯이 아팠고 오한이 몰려왔다가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를 반복했어요. 밤이 되면 고통은 더 극심해졌어요. 침대에 누우면 몸이 덜덜 떨렸어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고 심지어 후드티까지 입었는데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열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불 속은 따뜻한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 안 온도는 분명 따뜻한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어요. 먼저 전기 히터를 최대로 올려봤어요. 히터를 틀자 방 안 공기는 금방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핫팩을 침대에 깔아봤어요. 등과 다리 아래에 핫팩을 몇 개씩 놓았죠.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지나자 핫팩은 식어버렸고 차갑고 뻣뻣한 돌덩이 같은 존재로 변해 있었어요. 결국 두꺼운 매트리스를 하나 더 깔아봤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 무엇을 올려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렇게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너무 지쳐서 진짜 울 뻔했어요. 그때 룸메이트 지수가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지수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였어요. 전공은 건축학이었고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수줍은 듯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지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 생활에 금방 적응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유독 적응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춥고 건조한 실내 환경이었죠. 미국 집들은 왜 이렇게 바닥이 차가워? 히터를 틀어도 발이 시려. 처음엔 그냥 문화 차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차이를 체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를 보고 지수가 한마디 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서 감기에 덜 걸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게 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지수가 방에서 작은 전기장판을 가져와서 제게 건넸어요. 이거 깔고 자봐. 진짜 달라. 저는 너무 지쳐서 그냥 말없이 장판을 침대 위에 깔고 몸을 눕혔어요. 그런데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지면서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무척 포근했어요. 마치 따뜻한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바닥이 어떻게 따뜻한 거지? 지수는 활짝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집 전체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야. 그걸 온돌이라고 해. 미국에서는 난방 방식이 보일러나 히터를 이용한 공기 난방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공기만 덮고 바닥은 항상 차가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게 가능해?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미친 듯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이거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온돌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시스템이지만 미국에서는 온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어요. 바로 지역 난방 설비 업체에 연락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전기 바닥 난방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이요?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업체 직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서요. 전기 난방 매트를 설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온수를 이용한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순간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공기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기 난방이 아니라 온수를 이용한 온돌 시스템을 원했어요. 공기 난방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경험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정말 설치할 수 없는 걸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더 많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은 상업용 건물에서 일부 쓰이긴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안 해요. 전기식 바닥 난방이 더 쉽고 설치도 간단해요. 대체 왜? 검색을 해보니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을 할 경우 시공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존 주택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과 달리 미국의 주택 대부분은 나무 바닥이나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바닥에 직접 온수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미 바닥 난방이 깔려 있는 한국은 얼마나 편리한 거야? 갑자기 한국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한국에서도 리모델링 할 때 온도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죠. 몇 날 며칠을 검색한 끝에 미국 내에서도 온수 바닥 난방을 시공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고급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반 주택에도 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식 온돌이요?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바닥 전체에 온수 배관을 깔고 보일러를 통해 온수를 순환시켜서 바닥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 효율도 높아지고 실내 공기도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업체 담당자는 신중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대부분 주택은 바닥이 나무 또는 카펫 마감입니다.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은 보통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무 바닥에서는 온돌을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 바닥을 뜯지 않고 나무 바닥 위에 온수 매트 방식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난방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니 한국의 온돌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온수를 순환시키는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 가정은 공기 난방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보일러가 없으면 온수를 데울 방법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개별 보일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온돌과 연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중앙 공기 난방 시스템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온수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보일러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인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담당자는 망설이는 듯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꽤 많이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난방 시스템 자체만 설치하는 데에도
최소 수천 달러, 보일러까지 새로 설치하면 수만 달러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설치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식 온돌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온수난방 패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온수난방 패널이요? 네. 기존 바닥을 뜯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한 방식입니다. 온수를 순환시키는 파이프가 내장된 얇은 패널을 바닥 위에 설치하는 방식인데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 없어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기존 나무 바닥 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바닥은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열 전달 효과는 한국의 온돌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온돌은 아닐지 몰라도 이 방법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어. 저는 바로 지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수, 나 온돌을 설치할 방법을 찾았어. 지수는 제 얘기를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돼? 저온수난방 패널을 사용하면 된대. 기존 바닥을 뜯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온수를 순환시켜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해.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클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온돌을 설치하려고 노력할 줄 몰랐어.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설치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맡을 기술자가 저희 집을 직접 방문해 실측을 진행하던 날, 저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 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며 바닥을 두드려보고 구조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정말 온돌을 설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는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어 씨, 여기 집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목조 구조인데 바닥이 온돌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온수난방 패널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그 위에 단열층과 마감재까지 추가되면 예상보다 무게가 더 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돌이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라서 바닥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목조 구조로 지어져 있었고 바닥도 나무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온돌을 설치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기술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하지만 먼저 바닥의 하중을 측정해서 추가적인 보강 공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지지대를 추가하거나 강화해야 하는데 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비용 문제였다. 저는 저온수난방 패널을 선택하면서 보일러 설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안도했지만 이제는 바닥 하중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닥을 보강해야 한다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바닥을 뜯어보고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도 $1,000에서 많게는 $3,000 이상 추가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난방 패널을 설치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닥의 구조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밀어붙여야 할까? 지수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 이제 와서 포기하고 싶진 않아.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싶다는 이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더 한국 온돌 시스템의 우수함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온돌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난 한번 따뜻한 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차가운 바닥에서 못 살겠어. 그 말에 지수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바닥 보강 공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우선 하중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본 다음 결정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먼저 바닥의 상태를 점검한 뒤 보강이 필요 없다면 그대로 시공을 진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술자에게 하중 테스트를 요청했고 이틀 후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보강 공사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기술자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바닥이 구조적으로 약한 편이긴 하지만 다행히 저온수 난방 패널을 설치해도 무게를 견딜 정도의 하중은 나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닥이 처질 위험을 줄이려면 특정 구역에 지지대를 보강하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큰 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추가 비용도 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온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고 지수 역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클레어, 이제 진짜 따뜻한 바닥에서 잘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렇게 저는 온돌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공사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조사하고 고민했던 것과 달리 시공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열기가 올라오고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드럽고 포근한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기술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이미 말없이 바닥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난방 방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지혜를 제 집 안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설치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겨울이면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얼음장 같아서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이 시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히터를 틀어도 공기만 건조해지고 침대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공기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저는 몸을 웅크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누워 금방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가끔 지수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는 바닥에 앉아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항상 소파에 앉아야 했지만 이제는 바닥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클레어, 너네 집 이제 완전 한국 같아. 지수는 웃으며 바닥을 쓸어보았고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한국 가본 적도 없는데 한국의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 이제 저는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직접 설치하고 경험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삶과 문화가 담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유는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가 생겼고 바닥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좌식 식탁이나 온돌방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문화가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한국인들의 정서와 생활 방식,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 온돌 덕분에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 어느 날 지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언제든지 놀러와. 내가 한국 오면 우리 집 온돌방에서 뜨끈하게 자게 해줄게. 지수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겨울에는 진짜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온돌을 체험해 봐야겠어. 미국에서도 따뜻한 바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진짜 한국의 온돌이 가진 깊은 정서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후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직접 저희 집에 와서 따뜻한 바닥을 경험한 후에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기본으로 설치된다고? 진짜 대단한데. 우리 집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의 온도를 미국에서 알리는 작은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적인 기술이 과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 끝에 탄생한 한국인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